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평온했던 일요일 새벽,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던 그 시각 38선 너머에서 끔찍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대한민국을 향해 소련제 T-34 전차 240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허무하게 적의 군화 발 아래 짓밟히고 말았죠. 전차 단 한 대도 없었던 우리 국군은 맨몸에 화염병을 두르고 32톤짜리 강철 괴물 밑으로 뛰어드는 처절한 육탄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지기 직전까지 몰렸던 아찔하고 참혹한 기습 침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병력을 늘렸음에도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언하고 있죠. 과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그 거대한 군대가 지금은 왜 단 한 발자국도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인지, 복잡한 군사 데이터와 팩트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뼈아픈 차이는 바로 첨단 무기 체계의 완벽한 우위 역전입니다. 글로벌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전 세계 145개국 중 당당히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북한은 30일 위에 머무르며 그 압도적인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평가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아예 배제하고 순수 재래식 전력만을 비교한 객관적인 수치라는 점입니다. 병력의 단순한 숫자나 낡은 전차의 대수 따위가 아니라 현대전의 핵심인 타격의 정밀도와 기동성, 그리고 병참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북한의 군사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내세우는 포병 전력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스스로 기동하며 사격하는 자주포의 경우 한국은 2780문을 운용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내지만 북한은 1300문에 불과합니다. 차량에 끌고 다녀야 하는 구형 견인포 역시 한국이 5800문, 북한이 700문으로 무려 8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죠. 단순히 숫자의 우위를 넘어 질적인 차이는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세부 재원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절대적인 주력인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에 분당 6발의 육중한 포탄을 쏟아냅니다. 특히 여러 발의 포탄을 각기 다른 각도로 쏘아 올려 적진에 동시에 명중시키는 동시탄착 사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사격 후 1분 이내에 진지를 이탈하여 적의 반격을 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성을 자랑하죠. 이런 압도적인 성능 덕분에 핀란드와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방산 선진국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최고급 명품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북한의 장비들은 수십 년 전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고철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수동이라 목표물을 조준하는 데만 한참이 걸리고 발사 속도도 형편없이 느려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발각되는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잿더미로 변해버릴 운명입니다. 지상전의 왕이라 불리는 전차 전력에서도 북한의 절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탑승하며 선전전에 열을 올린 신형 전차 MEK-20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군의 K2 후표 전차 앞에서는 외형만 조잡하게 흉내낸 깡통에 불과합니다. K2 후표 전차는 1500마력의 엄청난 파워팩을 심장으로 삼아 험준한 산악지대를 시속 50km 이상으로 돌파하며 기동 중에도 적 전차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자동 추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하고 요격하는 능동 방호 체계까지 두루 갖춘 지상전의 완전체죠. 이에 반해 북한의 전차들은 낡은 장갑제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 군의 평범한 대전차 무기 단 한 발에도 포탑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지상을 넘어 현대전의 승패를 단숨에 가르는 공군력의 차이는 절망적인 수준을 넘어 아예 전쟁 자체를 성립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적의 촘촘한 레이더망을 유유히 뚫고 들어가 지도부의 숨통을 끊어놓는 에피-35 스텔스 전투기를 무려 40대 이상 운용하는 대한민국 공군은 명실상부한 공중의 지배자입니다.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골프공 크기에 불과해 북한의 구형 방공망로는 하늘에 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1과 미그-29 등은 국제 제재로 인해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옛 소련 시절의 낡은 기종들 뿐입니다. 하늘에 띄울 항공유조차 부족해 고장난 다른 전투기의 부품을 뜯어다 돌려막는 동족방류의 처참한 상황이죠. 우리 군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북한 전투기가 이륙하는 순간을 모조리 포착하고 즉각 정밀 미사일을 꽂아버리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기들은 이륙과 동시에 격추되는 불나방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양산에 돌입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까지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면 하늘에서의 격차는 우주와 땅의 차이만큼 영원히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대한민국은 정보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압도적인 우주 정보력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해상도 30cm급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을 우주 궤도에 연이어 쏘아 올리며 북한 전역을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죠.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해 짙은 구름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한 군부대의 은밀한 움직임을 대낮처럼 선명하게 들여다봅니다. 북한이 서울을 위협하기 위해 170mm 장사정포를 숨겨둔 지하 갱도문을 여는 순간 그 미세한 진동과 열기는 즉각 한미연합군의 촘촘한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포착됩니다. 그리고 포탄이 발사관을 떠나기도 전에 우리 군의 장사정포 킬러인 KTSSM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 지하 수십 미터 콘크리트 진지를 뚫고 들어가 정확하게 폭발하죠. 적의 공격 징후를 우주에서 먼저 읽어내고 적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그 팔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냉혹하고도 완벽한 정보 파괴 구조가 구축된 것입니다. 수만 대의 전차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들 그것을 움직일 물리적인 연료가 없다면 거대한 군대는 그저 거대한 철덩어리 표적에 불과합니다. 북한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극심한 연료 고갈과 완전히 붕괴되어버린 물류 인프라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정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단 한 달간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톤에 14만 톤의 석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꽉 막혀버린 북한의 처참한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최소 연료를 비축하는 데만 꼬박 3개월이 걸리죠. 게다가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절대 다수는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오는 송유관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한미연합군의 정밀 폭격 1순위는 당연히 연간 100톤 규모의 정제 능력을 가진 봉화화학연합기업소 같은 핵심 정유시설과 유류 저장 탱크, 그리고 항만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료 공급망이 단숨에 끊어지면서 북한 공군은 개전 24시간 만에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해군은 5일 이내에 작전 불능 상태에 빠져 항구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에 전시를 대비하여 수백 개의 지하 갱도에 100만 톤가량의 전시 비축유를 숨겨두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죠. 하지만 이마저도 한미연합군이 보유한 지하 관통형 벙커버스터 폭탄 앞에서는 거대한 지하 화약고로 변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연료난은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 북한군의 실전 전투력마저 뼛속까지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북한 기갑부대의 훈련량은 1990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처참하게 급감했습니다. 전차의 엔진을 켜고 실제 기동을 하는 대신 세워둔 전차 안에서 입으로 소리를 내며 가상 훈련을 한다는 탈북 군인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평소에 40톤짜리 육중한 전차를 제대로 굴려보지도 못한 병사들이 포탄이 빗발치는 실전에서 복잡한 기동 전술을 구사하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하늘을 지키는 공군 조종사들의 현실은 더욱 비참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연간 수백 시간의 강도 높은 비행 훈련을 소화하는 반면 북한 조종사들은 항공유가 부족해 연간 비행 시간이 고작 10시간에서 승조 시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단순한 이착륙 훈련에 그칠 뿐 고도의 공중 교전 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들이 실제로 전투기를 몰고 내려온다 해도 우리 공군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포착된 또 다른 치명적 약점은 바로 붕괴된 물류 인프라입니다. 현대 기동전의 핵심은 막대한 병력과 보급품을 전방으로 빠르게 실어 나르는 속도에 있지만 북한의 전체 도로 중 포장률은 불과할 8%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흙길은 비가 오거나 40톤 전차가 몇 대만 지나가도 깊게 파이고 엉망이 되어버려 후속 부대의 진입을 스스로 가로막는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립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 군사 물자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철도망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깔아놓은 낡은 단선 선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단선 철도라는 것은 오가는 기차가 하나의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차 한 대가 고장 나거나 다리 하나만 폭격으로 끊어져도 전체 보급선이 일순간에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역시 물류 마비를 가속하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기차를 움직이려 해도 북한 철도의 대부분은 전기로 움직이는 전철화 구간이라 발전소가 타격을 입거나 송전망이 끊어지면 열차는 그 자리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멈춰서게 됩니다. 시속 30km에서 40km조차 내기 힘든 낡은 열차에 병력과 무기를 가득 싣고 전력이 끊겨 멈춰버린 군용 열차는 한미연합군 전투기들의 아주 쉽고 완벽 공중폭격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이라크 군대가 퇴각하던 도로가 미군의 정밀 폭격으로 죽음의 고속도로가 되었던 것처럼 북한군 역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길거리에서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설령 기적적으로 어디선가 막대한 연료를 구한다고 해도 그 무거운 기갑부대와 수십만 명의 병력, 그리고 포탄을 남쪽 전선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도로와 철도망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해버린 것입니다. 무기는 녹슬었고 기름통은 비어 있으며 그것을 옮길 길마저 끊어진 군대에게 승리라는 단어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사치일 뿐입니다. 과거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이 가장 즐겨 쓰던 핵심 전술은 바로 압도적인 머릿수로 적의 진지를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의 육탄 돌격과 피해만 의존하던 이 낡은 전술은 정밀 유도 무기와 첨단 무인 드론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는 21세기 현대전에서 완벽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상비군 숫자가 132만 명으로 우리의 3배에 달한다며 단순한 병력 숫자만으로 공포감을 조장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지났습니다. 현대전에서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수십만 명의 보병이 아니라 마하5 이상의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초음속 미사일과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하는 인공지능 자폭 드론입니다. 막강한 항공 화력 지원과 실시간 데이터 통신망이 결여된 채 맨몸으로 전선에 투입되는 북한의 거대 병력은 그저 한미연합군의 첨단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거대한 고기 방패이자 정밀 폭격에 아주 좋은 관역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여 초기에 정규 전력이 소모되고 나면 결국 국가의 명운을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핵심은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비군 동원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0만 명이라는 막강하고 체계적인 예비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인 실탄 사격과 과학화 전투 훈련 장비를 활용한 현대화된 전술 훈련을 거친 숙련된 전투 요원들입니다. 최신식 소총과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언제든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완벽한 예비 전력이죠. 반면 북한의 실질적인 정규 예비 전력인 교도대는 56만 명에 불과하여 오히려 우리가 5배 이상의 압도적인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대내 외적으로 자랑하며 내세우는 1000명에 달하는 노농적 위군은
사실상 실탄 사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무총을 들고 농사를 짓는 민방위 수준에 불과해 현대전의 전력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비 전력의 양적 질적 열세를 넘어 현재 북한 상비군 병력의 내부적 질적 붕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수준입니다. 유엔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000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역시 결국 그 사회의 청년들이 진집되어 모이는 곳이기에 이러한 국가적인 기아 사태의 직격탄을 결코 피할 수 없었죠.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해 평균 신장이 160cm 초반으로 쪼그라들고 체중마저 50kg대에 머무는 왜소한 병사들이 무려 40kg이 넘는 완전 군장과 화기를 메고 며칠 밤낮을 행군하며 고강도 현대전을 버텨내는 것은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과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필사적으로 귀순했던 북한 병사의 몸속에서 수십 마리의 거대한 기생충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북한군의 참담한 보건 영양 상태를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현재 군부대 내에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들을 격리하는 허약자 중대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그들의 육체적 붕괴는 심각합니다. 지금의 북한군은 강도 높은 전투훈련을 소화하기는커녕 부대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민가를 약탈하거나 1년 내내 농사일과 건설 현장에 동원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가련한 생계형 군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팩트는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처참한 사상자 비율과 전투 결과가 이를 매우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내에서 이른바 인간병기라 불리며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던 12일 군단 소속 폭풍 군단 등 최정예 특수부대 병력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 등에 대거 투입되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현대식 드론 공격과 쏟아지는 포격에 허무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적의 후방에 은밀히 침투해 게릴라전을 펼치고 요인을 암살하도록 훈련받은 이들이 탁 트인 평원 전선에 아무런 방호 장비 없이 총알바지로 내몰리면서 하늘을 맴도는 자폭 드론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던 최정예 병력마저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무참히 소모되는 현실은 북한의 핵심 인적 자원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살아남은 북한 군인들조차 처음 겪어보는 현대전의 끔찍한 화력과 머리 위를 윙윙거리는 무인기의 공포 앞에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투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이처럼 병력의 질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용할 무기의 질마저 끔찍한 수준입니다. 이들이 러시아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152mm 포탄 수백만 발 중 절반 이상이 표적에 맞기도 전에 공중에서 분해되거나 떨어져도 터지지 않는 불발탄으로 확인되며 북한이 자랑하던 무기고의 신뢰성마저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습도 조절과 온도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 열악한 지하 갱도에 탄약을 마구잡이로 방치하면서 포탄 내부의 화약이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굶주린 병사들에게 녹슬고 터지지도 않는 낡은 포탄을 쥐어준 채 전장으로 무자비하게 등을 떠미는 형국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와 인공지능,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통신이 지배하는 21세기 전장에서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인적 자원과 불량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정밀 타격 화력망을 뚫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다는 것은 군사 전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한낱 허망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현대 군사학에서 전쟁은 단순히 최전선의 총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공장의 굴뚝과 국가의 금고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현대 전면전은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산업 역량이 끝없이 충돌하며 서로의 피를 말리는 끔찍한 소모전이기 때문이죠. 우리 통계당국이 발표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남북한의 국내 총 생산 격차는 무려 59배에 달하며
1인당 소득 격차는 29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북한 전체의 1년 경제 규모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나 화성시 하나의 지역 총생산조차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이 아득한 경제력의 차이는 곧 길어지는 전쟁의 고통을 견뎌내는 기초 체력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생하게 증명되었듯 하루에도 수만 발의 포탄과 정밀 유도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는 현대전에서는 누가 더 오랫동안 무기를 찍어내고 보급망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가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서 전시 상황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자원을 무한정 끌어올 수 있는 막강한 신용도와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군은 155mm 포탄을 연간 수백만 발 이상 거뜬하게 쏟아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약 생산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죠. 여기에 K9 자주포와 1500마력 파워팩을 장착한 K2 흑표 전차, 그리고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가는 FA-50 경공격기를 독자적으로 쏟아내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막강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전쟁 중 적의 공격으로 무기가 파괴되거나 소모되어도 창원과 사천의 거대한 첨단 방산 공장에서 로봇 공정을 통해 즉각 새로운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전선에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회복 탄력성을 갖춘 것입니다. 심지어 전선에서 고장난 전차를 즉각 회수하여 수리하고 예비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하는 최첨단 군수 지원 및 정비 시스템까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의 혹독한 경제 제재와 폐쇄적인 통제 정책으로 인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의 민낯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닥난 국가 예산의 20%가 넘는 어마어마한 비율을 오직 국방비에만 무식하게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 규모의 파이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국방 투자의 근처에는 아예 다가가지도 못하죠. 무엇보다 치명적인 안보 위협은 무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기초산업 생태계가 북한 내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주요 군수 공장들과 중화학 공업 단지들은 극심한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이 20% 아래로 곤두박질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밀 타격 무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첨단 반도체나 핵심 센서 부품은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수입이 아예 불가능하여 암시장을 통한 밀수에 근근히 의존하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부서진 전차를 수리할 정밀 베어링이나 엔진 부품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 고장난 다른 전차를 분해해서 부품을 억지로 돌려막는 이른바 동족방뇨의 비참한 상황이 군부대 전반에 일상화되어 있죠. 병사들의 사기를 좌우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 보급의 현실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에게 먹일 고열량의 전투 식량조차 대량으로 가공하고 포장할 여력이 없는 북한이 몇 달씩 이어지는 고강도 전면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그들이 지하 갱도에 간신히 비축해둔 한두 달치의 군량미가 바닥나는 순간 13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북한군은 총 대신 괭이를 들고 식량을 찾아 민가를 약탈하거나 극심한 굶주림에 지쳐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 전면전은 최첨단 반도체부터 시작해 특수 합금과 화학 화약, 그리고 정밀한 군수 보급망까지 국가가 가진 모든 산업 역량과 자본이 총동원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한쪽은 전 세계의 물자를 자유롭게 수입하며 지치지 않는 강철 심장으로 마라톤을 거뜬히 완주할 체력을 갖추었지만 다른 한쪽은 100m만 전력으로 달려도 숨이 막혀 피를 토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남북한의 냉혹하고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가진 자원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초반의 짧은 기습 도발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을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혈관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병영 국가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고립되어 적의 참혹한 기습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했던 1950년과 달리
지금의 대한민국 등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강철 방패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의 환상에 빠져 오판하여 다시 한번 전면전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은 곧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지닌 주한미군과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구를 직접 건드리는 치명적인 자살 행위가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평택에는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캠프 험프리스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며, 한반도 방어의 핵심인 밀 8군과 7공군을 포함한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 병력이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적의 지하 벙커를 융단 폭격으로 초토화하는 전략 폭격기 비옥이 나아가 막강한 정밀 타격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즉각 전개되어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을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것입니다. 북한이 그토록 병적으로 매달리며 마지막 동아줄로 삼고 있는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굳건하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 즉 강력한 해구산의 약속은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한층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진화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단 한 발의 전술 핵무기라도 감히 사용하는 순간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 핵 전력이 즉각적인 보복 타격에 나서 북한 정권 자체가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끔찍하고도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죠.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표는 오직 체제 생존과 권력 유지인데,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을 꺼내드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숨과 체제를 스스로 끝장내는 치명적이고 완벽한 딜레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세의 군사적 도움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1950년도의 유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국군은 미군의 지원 없이도 북한의 그 어떤 도발과 기습 공격도 독자적으로 짓밟고 분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삼축 체계를 이미 완성하여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세축 체계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징후를 우주 정찰 위성으로 정밀하게 포착하여 선제 타격해버리는 킬체인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확인되는 즉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은밀하게 출격하고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에서 9톤에 달해 지하 100m 아래의 지휘 벙커까지 단숨에 뚫고 들어가 파괴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괴물 미사일 현무호가 불을 뿜으며 적의 발사 원점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령 북한의 기습적인 발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고도 40km 이상의 상층과 하층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패트워트 PAC-3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명품 천궁 2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여기에 고도 60km 이상을 방어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과 사드 요격 체계까지 더해져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철통 같은 방공망을 촘촘하게 형성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적의 도발이 끝내 실행되었을 경우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벙커버스터 공대지 미사일과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대규모 특수부대를 동원해 북한의 전쟁 지휘부와 핵심 통신 시설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단숨에 괴멸시키는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입니다. 적의 공격 의지를 사전에 꺾어버리는 창과 날아오는 위협을 공중에서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 그리고 도발의 원점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박살내는 무자비한 철퇴까지 삼중은 겹겹이 짜인 대한민국의 독자적 방어망은 북한의 그 어떤 군사적 선택지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철저한 파멸로 이어지는 숨막히는 덫에 갇힌 북한은 전면전이라는 허황된 꿈을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전력 격차와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아는 북한이기에
그들은 정면 승부 대신 오물 풍선이나 GPS 교란, 그리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와 같은 치졸한 회색 지대 도발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백하고도 압도적인 안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얄팍한 전술에 흔들리지 않고 빈틈없이 대비하며 국가의 안위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